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으로부터 주역과 정역을 배웠던 바로 이 탄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어 스님이 그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그 2016년, 17, 18, 19, 20년까지는 못 들었어요. 21년으로 기억을 해요. 이중성 선생님의 아들인 이인수 선생님의 그 집에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 방문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책꽂이에 이인수님의 책꽂이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집에서 저도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이제 봤던 책인데, 그전에는 제 눈에 안 띄었는데, 이 대예언 대사상이다. 탄어 큰 스님, 장화수 교수가 서로 이제 대화한 걸 갖다가 이제 장화수 교수가 여기다가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썼더라고요. 18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2020년인가 이 책을 이제 그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고 이제 사서 보게 된 건데, 이인수 선생님의 책꽂이에 딱 꽂혀 있는 것이 이제 그날 발견이 됐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저 책이 왜 꽂혀 있나, 선생님이 궁금해서 받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방문을 하니까 이제 이인수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탄어 스님이 말이야, 그 어린 시절에 그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주역과 정역을 배웠다, 이런 말씀 등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이제 그 쭉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그 충격이, 신선한 충격이 왔죠. 왜냐하면은 이 탄어 스님은요, 이 상계님 이 교훈사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해요. 그분이 뭐 교훈에서, 교훈전기에서 어떤 뭐 신앙을 했거나 아니면 뭐 교주가 됐거나 무슨 뭐 책을 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다만 어디에 큰 영향을 미쳤냐면은 해방 이후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그 직전에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경전 선생께서 1981년에 증산교의 진리, 이제 3년 뒤에 증산도의 진리로 책이 제목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이것이 개벽이다, 이 책자를 이제 이렇게 저술하실 때 이제 탄원 스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요. 탄원 스님이 정역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후천세계에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이제 그 통일을 이룩하고 후천세계를 선도해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일본이 뭐 상당 부분 바닷속으로 침몰한다. 또 현 지구촌 인류의 60%에서 70%가 다 이제 뭐 소멸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한국이 이제 후천세계 종주국이 된다,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2년에 그 제가 이제 입도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바로 이 책이에요.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어 큰 스님 법어, 이 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읽었었고요. 이제 그런 탄어 스님이 알고 봤더니 그 주역과 정역에 그렇게 그 달통하셨다고 하는 탄어 스님한테 주역과 정역을 가르쳐 준 스승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신선한 충격이 왔죠. 이제 이인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인수님은 1937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탄어 스님은요, 1913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83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70살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감 선생님하고 나이차를 볼 때는요, 하감 선생은 1897년이니까 97, 98, 99, 이제 1200년 해가지고 이제 14살에 이제 연하가 되시는 거죠. 이제 탄어 스님이. 그런데 이제 이인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제 좀 약간 어린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타너 스님이 이미 불가에 이제 이렇게 입적을 했고 승복을 했고 젊은 시절에 아직은 타너 스님이 이름이 안 날렸을 때, 그러니까 해방 이전이에요. 그때 이제 그 집에 왔었대요. 개화동에 있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자기를 업어주기도 했고 자기가 놀기도 했고 그리고 도배도 같이 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주역과 정역에 대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수 선생님은 이제 컸을 거 아닙니까? 해방되면서 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대요. 타노가 말이야. 그렇게 그때는 이제 불교로 입문하기 전에는 타노가 아니었죠. 그건 이제 승명이니까. 그때는 이제 어릴 때 이름은 택성이라고 그랬대요. 택성. 이제 택성이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 주역과 정역을 배웠다. 나한테 학문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얘기를 아버지로부터만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 친구들로부터 들었대요. 그 아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928년 무진년 동지에 하감 선생께서는 32살에 이제 정읍에 와서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 올 때는 차경석 그 교주를 곧바로 볼 줄 알고 왔는데, 그렇지, 그때 못 보고 한 2달 정도 뒤에 보게 되잖아요. 그 이제 짧은 기간 안에, 하감 선생께서는 보촌교회 여러 방주들과 이제 이렇게 일종의 테스트 과정, 또 이제 친해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많은 방주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감 선생이 워낙 신학과 구학에 뛰어났고 아주 막 그냥 벌써 생긴 모습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방주의 자제분들과 어떤 친분 또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과정이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의 말씀에 들어보니까 김탄호 스님 말고도 그때 김탄호 스님은요, 김탄호 스님의 아버지가 율제 김홍규라는 분인데 독립운동가라 알려졌고 당시에 그 보촌교회 목화 토금수 그중에 토주가 이제 차경석이지 않습니까? 목주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인자예요. 뭐 그것이 뭐 계속 그 보직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감 선생은 그 방주들의 자제들을 알게 됐고 자제들을 가르치게 됐고 당연히 타너 스님도 또 타너 스님의 형이 있어요. 타너 스님은 김택성, 타너 스님의 형 이름은 김택빈. 이인수님께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봤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1929년에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에 차경석이 상계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1전 낙성식과 봉안식 사건 이후로도 방주의 자제들은 하감 선생을 따랐대요.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인데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스토리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975년에 또 일까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책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즘 예언에 관심을 가진 한국 사람으로서 타너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특히 우리 상계님 도문에 있는 신앙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타너 스님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속명이 김금탁 혹은 김택성 이며 보촌교회 60방주 가운데 목주를 하셨던 김홍규님의 차남이다. 타너 스님은 어린 시절 보촌교 신앙의 영향 아래에서 장성하신 분으로, 당연하죠. 아버지가 보촌교회 목주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는 얼마나 많은 그 보촌교 간부들이 왔다 갔다 있으며 보고서 듣고 하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죠. 자, 타너 스님은 한학에 능하신 천재이셨고 후일 불교의 스님이 되어 화엄경을 번역했으며 주역과 정역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사에 관한 많은 예언을 하셨다. 특히 정역을 바탕으로 후천개벽을 예언하며 한국이 후천세계의 중심국이 되며 수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 이 인수님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떠올리는 타너 스님은 스님이 되기 이전의, 이게 이전이 아니에요. 이게 되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인수님이 요거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인수님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떠올리는 타너 스님은 스님이 되고 나서 청년 시절의 모습이다. 아직 그때 이때는 스님으로서 유명하지 않을 때. 출가하고 나서 타너 스님은 개화동에 있던 하감 선생의 집에 와서 도배도 함께 했으며 어린 이인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 타너 스님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불교에 입적했는가? 이제 이 얘기는 타너 스님 어록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하감 이중성 선생이 아드님한테 들려진 얘기에 의하면은 그것은 아버지 하감 선생의 권유였대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일정기 때, 일제시대 때 이 보천교라는 것은 민족종교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 그 뭐랄까, 감시와 사찰과 이게 대상이 됐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게 이제 이념, 신념, 이런 이제 정신 영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조사를 받고 잘못하면 고문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일정이 말년에 가서는 있잖아요. 증산 계열에 대한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붙잡혀 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때 그런 일이 막 속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감 선생은 타너 스님, 그러니까 청년 택성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재능을 이제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택성이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는 몸을 피해라. 만약에 일본 경찰이 걸리면 고문받아서 너는 몸이 약해서 못 견딘다. 이제 그 하감 선생은 10대 때 1년 동안 그 옥살이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경찰에 잡혀서 부산 형문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해서 이제 그 타너 스님이 불가로 이렇게 몸을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드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인수님은 장성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타너 스님의 출가 전 이야기를 들었다. 청년 택성이 여러 차례 집에 와서 공부하며 아버지로부터 주역과 정역을 배웠다는 말씀이었다. 이러한 얘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오는 주위의 여러 어른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이인수님은 어린 시절에 타너 스님의 형님도 자주 배웠으며 그분의 이름을 김택빈으로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택빈, 김택성 두 형제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하감 선생은 자신에게 주역과 정역을 배운 청년 김택성에게 말하기를 택성이는 몸이 약하여 만일 일제 헌병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게 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불가로 입적해서 몸을 피하여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당시 일제 마렵의 상황은 갈수록 민족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며 특히 증산 계열에 대한 극심한 경계와 감시가 있던 때로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가차없이 검거해서 고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옥사하는 사람이 속출하던 때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하감 선생은 총기 있고 전도 유망한 제자를 아끼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타너 스님은 이제 불교로 입적을 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시고 해방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대산 그 방한암 그 선사에 이제 그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쭉 이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58년에 이제 하감 선생께서 이제 선화하셨고 그때 그 선화하는 장례식 때는 타너 스님이 오지 않았대요. 이제 나중에 타너 스님한테 이제 만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뒤에야 돌아가신 줄 알았다.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 같은 매스 미디어라든지 이런 통신 같은 것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수님이 1975년에 이제 그 타너 스님을 다시 재회하던 때의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은 하감 선생께서 돌아가신 이후 16년이 지난 1975년의 일화라고 기억하면서 이인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다. 이인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거처를 대전으로 옮겨 새로운 삶을 도모하게 된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1229년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에 하감 선생이 차경석을 위해서 역적놈이다 너는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로 저 하감 선생 뒤를 이어서 이제 누구냐면 이두용 선생이 그때 이제 역시 같이 이제 일어나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 이두용 선생의 그 이제 소녀딸이 있어요. 이두용 선생의 아들은 이 기차협자 이기엽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소녀딸인데, 그 소녀딸과 이인수 선생님은 결혼하시게 돼요. 근데 처가가 이제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으로 옮겨서 이제 잠시 이제 그 대전에서 이제 그 뭐랄까 처갓집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자기 기량을 피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시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인수님은 이제 그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탄어 스님의 형님이신 김택빈의 아들 김광호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서 사업적인 일꾼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975년이 됐어요, 벌써. 자, 이 인수님은, 사업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서울 도쿄 호텔 옆 예전에 동양고속 부근에 사무실을 열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청량리 부근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으로 강의를 나가시던 탄어 스님의 거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탄어 스님은 이제 불교계 거목으로 확 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곳에는 여러 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있으면서 탄어 스님을 보좌하던 시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김광호로 말하면은 탄어 스님은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김광호를 데리고 이제 이인수님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김광호를 데리고 이 청량리에 있는 모초에 있는 탄어 스님을 찾아뵌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자기도 봤으니까, 아버지한테 주역과 정역을 배운 제자였으니까,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기도 했고 말이지, 함께 놀았고 그랬었으니까. 자, 이 인수님과 김광호는 오후 시간쯤 탄어 스님을 찾아뵀대요. 청량리에 있는 그 모초로. 자, 김광호에게는 아주 가까운 작은 아버지요, 이 인수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주역과 정역을 배운 제자였다. 자, 해방 이전 어릴 적 보았던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여서 처음 보는 자리였다. 그렇죠? 자,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 탄어 스님은 반갑게 맞이는 했으나, 그런데 상당히 어색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말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은, 자기가 주역과 정역을 배웠던 스승 하감 선생의 아들이고, 지가 어릴 때 아버지기도 했고, 함께 놀기도 했으니까, 왔냐고 말이지.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를 의식했는지 맞이하는 건 했지만은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싸하다고 그랬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격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 뭐 제자들의 눈이 있다든지, 대학원생들의 눈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면은 좀 다소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만 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탄어 스님이 모처럼 왔으니 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거기서 하루는 자게 됐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 집에서 떠나가고 이제 탄어 스님이 이제 혼자만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탄어 스님이 이제 그 이인스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고 왔냐고 하면서 말이지,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때는 있잖아요, 이제 스님이 아닌 경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막 같이 둘이 재밌게 놀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옛날 얘기 하면서 뭐 아버지 얘기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 뒤에 알아가지고 내가 참 장례식에 못 갔다 이 얘기도 하고 말이지, 스스럼 없게 이제 스님이 아닌 그런 자세로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이인수님은 탄어 스님과 종종 연락을 하며 교분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탄어 스님은 대전에 무슨 동이든가요? 지금 저도 잊어버리는데, 학화동인가 어디에, 뭐 학할인가 어디에다가 탄어 스님이 또 개별적으로 또 뭐랄까 절도 짓고 그랬잖아요. 탄어 스님은 이제 굉장한 아주 화엄경을 번역한 학승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 타나 스님의 그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여기는 불교 얘기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역과 특히 정역을 바탕으로 한 후천 세계와 일본 열도 침몰 이런 제목이 나와요. 이렇게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80 몇 년에 나온 책이든가요? 이게 81년인가 나온 책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80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책이. 여기 보면요. 타나 스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 영토로 소속되어 있는 만주와 요동반도 일부는 우리 영토로 속하게 될 것이고,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대승전정 3판에, 1947년 판에, 이제 일본은 불로 친다. 이런 말씀이, 상인님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일본은 손방이라고 하는데, 손은 주역에서 이별로 풉니다. 자, 일본 열도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후천세계의 새로운 주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뭐 이제 동양의 역학 원리에 따르면 뭐 이미 6천년 전에 뭐 복희팔계가 있었고 무랑팔계가 있었고 뭐 정약팔계가 있다. 이런 얘기 쭉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보면은. 자, 그렇다면 북빙하의 빙산이 완전히 녹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첫째로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의 국가들을 휩쓸고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서부 해안이 점차로 가라앉고 있으며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점차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극빙하에 빙산이 녹아서 물이 불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글쎄 뭐 북극빙하고 남극빙하 어떤 게 녹아서 그렇게 되는지 저는 뭐 자세한 건 제가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말씀 하셔요. 이렇게요. 또한 이제까지 지구의 그 축은 23도 7분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마도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매 4년마다 윤달과 윤날이 있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인류의 운명인데 이는 전 세계 인류의 60% 내지 70%가 소멸한다는 것이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죽게 되는데 정역의 이론에 따르면 이때 놀라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 있지만 이때에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 본토와 극동의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쪽 해안의 백리 땅이 피해를 입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영토는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지축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각에 대해 변동 이렇게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역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고 간태가 축으로 되니까 일본의 육기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한반도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국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살아왔으며 역사적으로 빈곤과 역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 정역시대에 태어났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정역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이때 지구 표면에는 일대 변화가 옵니다. 지구 현재 표면은 물이 4분의 3이고 육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는 거꾸로 바다가 4분의 1이 되고 육지가 4분의 3으로 바뀌며 지구의 인류의 60에서 70%가 소멸되고 육지의 면적이 3배로 늘어나는데 어찌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면은 저도요 마음속에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냐, 어떠한 의혹이 있었냐, 어떠한 궁금증이 있었냐. 과연 하감 선생은 이런 주역과 정역을 스스로 알았던 것인가? 스스로 깨쳤던 것인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감 선생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타나 스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렇게 내가
어린 시절에 하감 이중성 선생님으로부터 주역과 정역을 배웠다. 이런 얘기는요, 뭐 부처님이 계신 다민이라든지 타너스님, 뭐 대연, 대세상 거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타너스님이 이제 그걸 이제 꼭 이제 자신은 이제 불가로 입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주역과 정역을 누구한테 배웠다 이러면 좀 약간 좀 그것이 꺼림직했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처님이 계신다면에 안 나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 타너스님의 대예언 대사상에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놀라운 구절이 있고요. 이것이 또 천지개벽경에 있는 상계님 말씀과도 일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 대예언 대사상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타너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 통일이 올 때에는 순식간에 변하는데 캄캄한 전체주의가 한반도를 석 달 열흘간 엄습해 올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옵시다. 이런 얘기는 이 부처님이 계시는 책에는 없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장화수 그 교수가 이렇게 이제 타너스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자, 그것이 짧으면 3일 밤낮이 되더라도 캄캄한 전체주의는 틀림없이 올 것이외다. 이건 뭐야? 전체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란 얘기예요. 얼만큼 온다고요? 캄캄한 전체주의가 한반도를 석 달 열흘간 엄습해 올 것이다. 타너스님이 예언한 거예요. 1983년에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통일될 때는 그게 온다. 되기 전에는 아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보기에 통일이 올 때에는 순식간에 변화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타너스님의 이러한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뭐 지축이 쓴다? 과연 전 지축이 쓴다라는 순식간에 쓴다는 그 타너스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요, 옛날에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저는 약간 제고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방면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제고하는 편이고요. 상해님 유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뭐 지구의 60%에서 70%가 죽는다, 소멸한다, 뭐 일본은 바다로 빠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과연 타너스님이라는 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러한 얘기는 뭐예요? 강증산 상해님의 개벽진리예요. 타너스님의 아버지가 보천교회 목주를 하셨고 본인도 보천교회 영향 아래서 상해님 진리 아래서 성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상해님 진리의 화신이 누구예요? 하감 이중성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간에 주역과 정역과 상해님 그 진리 얘기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저는 그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너스님이 말한 내가 보기에 통일이 올 때는 순식간에 변하는데 캄캄한 전체주의, 캄캄하다는 것은 한치 앞서 내다볼 수 없다, 암흑이다, 어렵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전체주의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한반도를 덮친다. 며칠간, 석 달, 열흘간, 100일을 엄습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저는 뭐냐면은 그 천지개벽경 있잖아요. 상일이 말씀, 바로 이제 을사 5장에 나오는 무학비결이 있어요. 이 말씀하고 상당히 그렇게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타너스님은 과연 저것을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냐? 자신이 돌을 깨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뭔가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해님 진리의 영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것을 당신님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얘기할 정도면요, 이것은 그냥 진짜 예언 대사상가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자라온 배경이 보천교의 영향이었고 주역과 정역을 하감 이중성 선생님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무학비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이 천지개벽경에는요, 하감 선생의 천지개벽경에는요, 대순전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비결들이 있어요. 그 비결은 제가 볼 때는
김영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비결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가까이에 있는 상계님께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게 맞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영평비결, 영평이 만든 그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토정이지함의 비결, 토정비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개국 초에 있었던 그 무학대사 있지 않습니까? 무학비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영평비결과 토정비결은 그래도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스토리가 딱 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무학비결은요,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어떤 딱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을사오장에 나와요. 을사오장에 토정이지함의 비결이 있고 또 무학대사의 비결이 있어요. 자,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쭉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한자로 써봤어요. 제자가 고왈, 제자가 고에 말씀 올리기를 무학지결이, 무학이 그 지어서 전해오는 비결이 황사난면이요 서졸구야, 황사난면 서졸구요 백마의 가견 용음쇠라. 인묘의 사가지요 술에 인다사라. 태조수 하제오 원시 500년이라. 500년 이후에 북쪽 위전친이라. 진사 성인출이요 오비 낙당당이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요것은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있잖아요. 이 무학비결 안에는 그 세운공사와 교훈공사가 이렇게 섞여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전체 스토리가요,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운공사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교훈공사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상계님 어천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 중에서는 상계님의 이 100년 난법 회원 시대가 마감되는 마지막 그 12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써 있고, 그때의 어떤 인사적인 일도 써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중성 선생에 대한 얘기도 써 있고, 차경석에 대한 얘기도 써 있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용 스토리가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 저로서는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공유해 보는 겁니다. 제 해석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상계님 도를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황사난면 서절구요 백마의 가견 용음쇠라. 황사 누런 뱀이에요. 난면은 어려울 난자 면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 다음에 쥐서자 도덕질 한다는 뜻이에요. 서절구요 백마의 가견 용음쇠라. 그러니까 이제 황사라는 것은 누런 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비결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은유법이에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은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런 뱀, 그건 뭐예요? 인물이거나 연도를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런 뱀, 그럼 기사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사년. 상계님 그 100년 교훈사에서 무진기사 1928년, 1929년. 물론 그 뒤에 1988년, 89년. 그러나 1988년, 89년은 특별히 뭐 교훈사에서 큰 역사는 일은 없었어요. 그때 88년 올림픽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때였지만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1929년 기사년이에요. 그때 이제 차경석이가 상계님을 갖다 배신하면서 자기가 이제 상계님의 11조 보좌에 앉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천제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감 선생께서 이제 등장하면서 있잖아요. 차경석 너는 역적놈이다 말이지. 이 연도가 뭡니까? 기사년이에요. 중요합니다. 무진 기사의 진사의 성인출이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년에 이상호 선생은 뭐를 만들어내요? 대순정령 초판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서 이 1929년 기사년에 이 무진 기사의 상계님 교훈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하나는 판 안의 소식과 하나는 판 밖의 소식으로 나눠져요. 판 안은 뭡니까? 드러난 거, 우리한테 알려진 거. 그것은 뭐예요? 이상호 선생이 내가 박공호 성도로부터 의통입회를 전수받았다.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종통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동화교를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이중성 선생께서 차경석이를 역적농을 하면서 또 한편에 또 한 명의 이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박공호 성도가 그 하감 선생한테 이제 의토인패 제작법을 전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기사년을 말한 거예요. 기사년 난면 면하기 어렵다. 뭐를 면하기 어렵냐? 뭐 이런 말인데 있잖아요. 서절구할 때 쥐서자 도적질한다. 절 개구자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쥐, 개, 백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인물을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쥐가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종통을. 자기는 사실 아닌데 자기가 종통이라고 내세우는 거잖아요. 실제 종통은 어디로 갔어요?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간에 뭐 착각을 했던 진짜든 아니든지 간에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걸 이제 썼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쥐에 해당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도적질을 했다는 거야. 뭐를 갖다 도적질했냐 했잖아요. 상계님 진리에 이제 어떤 종통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기한테 끌어들였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바로 이제 개구자, 개로 상징되는 인물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디까지 가냐면 백마로 상징되는 인물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 판 안에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백마에 가견 용음 쇠라. 가히 볼 수 있다 이거지. 용의 울음이 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용은 누구예요? 상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자이신 상계님. 그러니까 상계님의 진리가 쇠라는 건 뭐예요?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난법으로 가니까 결국은 쇠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사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쥐서자, 개구자, 백마로 상징되는 인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계님의 진리가 결국은 쇠락으로 가게 된다. 쇠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교훈사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묘의 사가지요 수레 인다사라. 그러면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앞에는 자축. 이건 뭐예요? 마지막 12지지의 그 시간대에서 결국은 경자년 2020년, 신축년 2021년, 경인신묘, 경자신축, 이민년 22년, 이민, 그 다음에 계묘, 뭡니까? 2022년, 2023년에는 사가지다. 이를 가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 2022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때 2월 24일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아라사가 기운이 발동하면서 어떤 계백의 전쟁 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자, 술해 인다사라. 술과 해에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 뭐예요? 왜 죽어요? 무슨 뭐 다리가 폭파돼서? 아니면 뭐 비행기 사고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다사라는 것은 뭐예요? 계벽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계벽 상황. 그렇잖아요? 많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래? 많이 죽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죽는데 계벽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계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춘생 추살에 가을에 다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상계님께서 왜 오셨어? 오셨어. 상계님이야. 하나님이야. 미륵불이야.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고요. 뭡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을사 몇 자입니까? 8장에 나오잖아요. 을사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하늘이 모조리 죽여버리는 법은 없나니 그러므로 하늘의 신선과 부처와 성신이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병으로 죽을 수레인다사 수많은 창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선경을 열기를 원하였나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사노라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상계님 진리는 뭐 원리가 어떻고 뭐 육식갑자가 어떻고 뭐 팔귀가 어떻고 뭐 다 좋아요. 그것은 다 결국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상계님 진리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돌아가실 때 6월 23일 날 밤에 박공원을 불러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의통인패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 그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지. 그 가지고 무슨 뭐가 어떻고 말이지, 무슨 이론이 어떻고 말이지.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과정이지. 하여튼 제가 이제 여기서 인다 사람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번지수를 잡자. 자, 이렇게 툭 들어가요. 이렇게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은 태조수 하제오 원시 500년이라. 태조의 수는 어디에 있는가? 원래는 이것은 500년이라. 왜 태조가 나와요? 무학대에서는 태조 이성계를 그렇게 뭐랄까 도와가지고 이시조선을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또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나오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시조선은 500년 간다 이거예요. 자, 500년 이후에 북적 위전친이라. 자, 500년이 끝났어요.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저기까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고종과 순종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자, 근 500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5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난 게 아니에요. 북쪽 도적이 위전친 온전히 친해지리라. 북쪽 도적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서 그 뒤로 결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필두로 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스탈린은 2천만 명 이상을 죽였고 중국의 모택동은 있잖아요. 무슨 뭐 문화대혁명이니 뭐냐 하면서 있잖아요. 한 1억 죽였어요. 전부 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얼마 죽였어요? 남북전쟁 일으켜서 또 수많은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북쪽 도적이라 이거죠. 북쪽 도적이 온전히 친해진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누가 친해져요? 바로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시조선의 바로 이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뚝 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또 뭐가 나오냐면 진사의 성인출이요 오미의 낙당당이라 이 말씀이 들어가요. 이거는 천지개벽경에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대승전형은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진년과 사년에 성인이 나오고 5년과 미년에 즐겁고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 천지개벽경에는 1928년 29년 무진기사의 이중성 선생의 출연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 12년에 이중성 선생이 상예님의 제 아들을 찾아가서 그 성원 성적을 이렇게 그 수집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사성인출 오미낙당단은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1928년, 29년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사건으로 모든 천지개벽경에 있는 이 성구는 있잖아요. 현재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지 지나간 일을 말하면 뭐예요? 그게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갑진을사로 또 보는 겁니다. 진사성인출이 오미낙당당 갑진을사 병호정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자, 이게 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알기 어려운 구절이 요 구절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요 구절이 바로 이제 이 타너 스님이 말하는 그 통일이 올 때 캄캄한 전체주의가 백일을 이렇게 엄습한다 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틀림없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이 무학비결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말을 이 타너 스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추측을 해 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전삼내고가 내응멸 사만이라 목자 장군겁이요 주초 대부필이라 산추가 모 일거만이 혈류 종삼춘이라 여시 삼일객이 능제 능정지라 이게 나옵니다. 삼전삼내고가 내응 안에서 호응해서 멸망시킨다. 사만을 멸망시킨다. 사만이라는 것은 마한지란 변환도 될 수 있고요. 또 중국과 한국과 일본도 될 수 있어요. 크게 북문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어떤 동북아의 어떤 큰 어떤 변동이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삼전삼내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이렇게 플러스하면 있잖아요. 정시할 때 정자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호응해가지고 사만을 멸망시킨다. 그렇죠. 모든 것은 밖에서 외적의 침입으로도 멸망하지만 사실은 안에서 결국은 거기서 서로 분열하면서 붕괴돼가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자, 목자 장군검이요 주초 대부필이라. 목자 하면 이거 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잤으면 이씨가
장군의 칼. 이것은 뭡니까? 군권이에요. 주초, 요건 이제 조자예요. 합치면요. 조씨예요. 요건 이씨, 어떤 인물. 요건 조씨 또 인물이에요. 대부의 붓을 잡는다. 여기는 칼이고, 여기는 붓이니까 이건 언론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군권이고, 여기서 이제 언론의 붓의 힘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추가 도일검하니. 이 산 밑에다가 이렇게 세 주자를 쓰면요. 최씨예요. 이씨, 조씨, 최씨가 한 칼에 도모하니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한 칼에 도모한다. 이건 뭔가 이것은 좀 군사적인 정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혈류, 피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삼춘을 흐르다가 멈춘다. 삼춘이 뭐예요? 삼동 그러면 겨울 3개월, 그러니까 약 100일이잖아요. 그러면 삼춘 그럼 봄 3개월, 역시 90일, 100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타너 스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제 이 석 달 열흘간 100일 동안 캄캄한 전체주의가 이것이 이제 엄습한다. 이거하고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피가 삼춘, 봄 3개월을 흐르다가 멈춘다. 피 나온다 이거죠. 칼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뭔가 선동하는 붓이 나온다 이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도모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시, 이와 같이 삼일객이. 그렇죠? 삼전삼내고 여기 이시, 조시, 최씨. 그러니까 3일, 4명이잖아요. 손님이 능제, 능정지라. 능이 제압하고 능이 안정해서 그치게 하는구나. 자, 바로 이제 요 구절이 타너 스님이 말한 바로 그 구절. 통일이 올 때 그 전에 캄캄한 전체주의가 100일을 이렇게 엄습한다. 이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무진 기사상에 난용이 기합간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제 60갑자도 나와요. 무진 기사 28, 29. 그 다음에 88, 89. 그런데 저기는 뭡니까? 28년, 29년이죠. 무진 기사년에 어지러운 용이 뭐예요? 차경석이지, 차천자. 스스로 차경석이가 이게 대궐 합자거든요. 대궐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제 11정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진사의 군하고 진년과 사년의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저 이중성 선생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중성은 차경석이를 보고 너는 역적놈이다 이놈아 라고 이렇게 이 천만구에 다시 없는 역적놈이다 이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진사의 군하고 진년과 사년의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오미의 낙당당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5년이가 미년 30년 31년에 즐겁고 당당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청의가 자남내하니 푸른 옷이 남쪽으로부터 오니 사승즉 비승이라. 중과 같은데 중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갑자기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요 구절은 분명히 하감 이중성 선생에 대한 말씀인데 청의가 자남내한다. 푸른 옷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동청령이에요. 저건 다시 이제 지금의 사실을 말한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교훈,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푸른 옷이 남쪽으로 또 오니 여기는 남쪽이고요. 여기는 북쪽 도적이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만국알게 남조선이잖아요. 자, 청의가 자남내하니 어떤 인물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승즉 비승이라. 중과 같은데 중은 아니다. 상현님께서 남조선 배도수를 보실 때 뭐죠? 익산 만중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불 때지 않는 방에 7일간 계시면서 거기다가 중옷을 갖다가 걸어 놓으시고 이제 불사르시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중이라는 것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과 거리가 먼 거예요. 도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십여봉 일부하고 백가병 일우라. 10여자가 한 남자를 받들고 100가지 가정이 집이 한 마리 소를 아우른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직을 짜는 걸 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봐요. 소승이 수불초나 소승이 제가 이제 무학이 비록 불초하오나 무게 소승원이라니 소승의 말을 고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 자 차가 이신호이까 이것은 가히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말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비결을 이렇게 이제 아마도 김영렬 수석 정도가 이 무학 비결을 알고 있다가 이것을 상현이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무학지설이 명명백배하로다. 무학의 말이 말이야. 명명백배하다. 분명하다. 틀림없다.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은 뭐냐면은, 천지개벽기에 이제 있는 3대 비결, 영평비결, 토정비결, 무학비결. 그 중에서도 영평비결과 토정비결은 그래도 읽으면 이해 가요. 특히 토정비결 같은 경우는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쭉 이렇게. 언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적나라해요. 이렇게. 너무도 이렇게 딱 육가원칙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번역본에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보면 알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 무학비결은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거죠. 세운과 교훈이 섞여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에 대한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해당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그 타너스님의 그 대예언 대사상과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려서 한번 본 거예요. 타너스님은요,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예언 대사상에서. 뭐냐면은, 타너스님은 한반도 중심의 통일이 올 때 전지전능할 만한 권능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일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엉뚱한 지도자가 나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엉뚱한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 살 만큼 해석이 구구한 갖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을 저지른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가장 이상적이고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사료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구세주나 메시아에 비견하는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타너스님은 옛날에 부처님이 계시냐면 책에는 그런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장하수 교수가 이제 그 타너스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한반도 중심의 통일이 올 때 전지전능할 만한 권능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일관했다 이거죠. 그러면 타너스님이 도대체가 무슨 경지길래 타너스님의 이름까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인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호연 정도님이, 성도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인님 말씀 얘기해 주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떠 있어요. 지금 어디에 보면은 뛰어나는 놈이 있대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요. 나와 같은 놈이 나온대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걸 도전해서 봤을 때 이게 진짜 상인님 말씀인가? 상인님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누구야? 그러면 백년 역사에서는 누구예요? 하감 이중성 선생이죠. 근데 그 김호연 성도의 말은 어떤 거예요? 김호연 성도 말은 그 일제시대 때 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개벽될 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벽상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1만 2천 명의 일꾼이 나오는데 어떤 그 수장에 대한 말이 아니겠는가? 상인님께서 상등, 중등, 하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요. 상등은 도술이 겸손하다. 그럼 상인님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타너스님의 그 주역과 정역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식은 하감 이중성 선생님을 갖다가 그 연원으로 한다 하는 이 말이고요. 또 타너스님이 말하고 있는 이 주역과 정역을 바탕으로 한 그 예언들은 그것은 바로 상인님의 진리다 이거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타너스님은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님이 이제 승복을 입었고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학문을 전개하니까 그것이 밝히기가 좀 어려웠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자, 오늘은요, 바로 이제 그, 하감 이중성 선생님으로부터 주역과 정역을 배웠던 바로 이제 이 타너스님에 대한 그 말씀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